진짜로? 얼른 뽑아줄게. 수영아, 저번 거 들었어? 그날 목요일 것만? 오케이. 퀴즈 나오면 할게. 이거가 듣고 왔어? 숙제 어디까지 했어? 해야 돼. 많이 했네. 명진 다 됐네. 계속 녹여봐. 이게 하나 안 들었지? 그건 듣기만 했어. 듣기만 했어? 알겠어. 그건 채워야 돼. 이번 연휴 때 안 내려야 돼. 1월까지 일단 빡빡빡 해줘. 이거 봐. 잠깐만요. 퀴즈 그만 나와요.
왜요? 아, 왜 너무 못 풀어? 쉬운? 아니 너무 쉬운 것도 지금 이상하게 풀고. 안 돼.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 진짜 큰. 괜찮아. 자, 해보자. 시험이라고 몰랐어. 맞아. 다영이도 몰랐어. 진짜요? 다영이 시험 원래 다영이가 이제 마무리가 잘 돼. 스타일이 맨 끝에 잘 돼. 갑자기 뭔가 괜찮은데? 자, 다음 거 해볼게요. 맨 앞에 그 함수 페이지 몇 페이지지? 잠깐만 책이 이제 없어가지고. 수연아 거 맨 저쪽 몇 쪽이야? 142페이지부터 펴주세요. 142페이지. 근데 수아는 왜 안 오지? 그래? 수아 이거 한 30분 뒤에 와야 되는데. 자, 거기 내용부터 먼저 할 거고요. 오늘 합성까지 일단 해볼 거고. 일단 저번에 함수 얘기했는데 함수 좀 대충 한 거 같아가지고 함수 정확하게 한 번 더 얘기 좀 할게요. 일단 함수 정의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함수 정의 이 부분만 일단 잘 알아주면 돼. 그때 x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정의역이라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 y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우리 공역이라 불러요. 공역. 그랬을 때 x의 원소로 우리가 1, 2, 3이 있다라고 할 거고, y 공역의 원소로 a, b, c가 있다고 할 거야. 근데 얘네가 대응된다라고 하는 게 화살표였던 거 기억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그때 이 관계를 우리가 f라는 함수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f에다 1 넣으면 값이 몇이 나와? a가 나오죠? 이거 알아요? 그 다음 f 이 값은 몇이에요? c가 나와요. 그 다음 f 3값은 값이 b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함수가 된 거야. 근데 함수가 안 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함수가 정의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함수가 정의되지 않을 때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우리가 여기 1, 3 이렇게 써볼게. 그냥 쉽게만 a, b 이렇게 해놓을게. x,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로 대응시킬 건데, 이때 1은 a에다 대응됐어. 근데 3이 대응이 안 돼. 만약에 3이 공역에다 대응이 안 돼. 이렇게 정의역에 남는 원소가 있으면 정의역에 대응되지 않고 남는 원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해요. 함수가 안 된다, 함수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원의 방정식 얘기했던 그 내용이거든. a, b, 그 다음 여기 1, 3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f라고 할 때 우리가 얘가 요렇게 두 개 뻗치고 이렇게 된다 하면 돼. 그럼 f1 값은 값을 a로도 써야 되는데 f1 값은 b라고도 써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 한 개에 x가 기준이야. y 한 개가 대응돼야 돼. 함수는 x 한 개, y 한 개 대응. 그 얘기가 함수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그다음 명주랑 이래는 다음 주 토요일은 안 올 거야. 시험 대비하는 시간에 올 거야. 다른 거 공부하다. 토요일 날. 토일 때 그때 거 내가 시험 끝나고 보충해 줄 거야. 근데 시험 끝난 주말에 해야 돼. 알겠지? 그냥 이충하고 은혜 묶어가지고 그때 할 거야. 그래야지 진도가 맞아. 그거 밤 7시. 밤 7시. 토요일 밤 7시. 안 돼. 그럼 아침 7시로 가버려야 돼. 여기 시간이 있어서. 아무튼 아침 8시 이때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해줘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만 바꿀게요. 요 2라는 값이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대응돼. 그러면 대응된 값이 a랑 b가 있죠. 그래서 a와 b를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 a와 b는 뭐라 불러요? 치역이라 불러. 치역. 근데 우리 치역을 이제 두 바퀴째니까 한번 말을 바꿔주자. 이거 함수값이라 불러요. 지금 다음 상태에서 함수값. 그러니까 지금 저기 f라는 함수에다가 1을 우리 정의역을 1로 정해줬을 때 a 값 되죠. a. 그 다음 f 2값이 b가 되고, 그 다음 f 3값이 b가 되죠. 이렇게 해서 a, b만 함수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함수 계산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치역이에요. 그래서 치역은 뭐라 했었어 옛날에? 대응된 거고요. 된 거. 얘 공역은 될 수 있던 거.
그래서 치역과 공역의 차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잘 풀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먼저 문제 몇 개 풀고 1대1 함수 1대1 대응하고 오늘 합성함수 초반부까지는 무조건 할 거니까 역함수까지는 못 나가고요. 역함수 내일 조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게요. 이거 함수까지 끝내면 60% 끝나거든 시험 범위. 그러고 요거 센 끝까지 안 하고 함수 있잖아. 함수 그것만 완성시키고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완성시키고 다음 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진도 못 나갔던 그거 할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이거 같이 숙제로 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나가니까 숙제 양 주니까 이번 주에 땡겨놔야 돼. 지금 많이 푼 사람들은 974번까지 돼 있어요. 많이 푼 사람은. 우리 반엔 지금 없어요. 네. 지금 해주세요. 예. 알겠지? 지금 해줘야 돼. 자,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몇 가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966번. 966번. 일단 오늘 진도 적게 나갈 테니까 내일 밤이니까 숙제 좀 다 해와야 돼. 다 땡겨와야 돼. 숙제 다 땡겨와야 돼. 966번. 1보다 큰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fx가 저대로가 식이래. 요게 fx에 대한 대응 방법이래.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2025승을 x 2024 빼기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x 2025 요거를 나머지 정리로 써보려고 하면은 진짜 난리 나거든? 근데 너네가 이걸 직접 나누기에 적합한 식인 이유는 뒤에 거가 한 개수가 적어. 그러고 둘이 한 차수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따 몫에다가 x 하나만 적으면 돼서 계산이 할만해. 항도 적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 껴주시면 x 2025 되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제곱 적히니까 이거 연산하시면 x제곱 나오겠지. 그때 나머지가 몇이야? x제곱이 된다 여서 요거 그냥 x제곱으로 씩 돌아간 거야. 나머지가 x제곱이야. 그래서 fx식이 x제곱이다 라고 된 거여서 그럼 f2 값은 2의 제곱, f3은 3의 제곱, f4는 4의 제곱, 점점점, f10 이렇게요. 10의 제곱. 이거 계산은 본인이 하자. 덧셈이니까. 해주세요. 이거 빨리 계산하는 법 내년에 수열에서 나와. 수열에서 제곱수 계산하는 방법 있는데 그거 배울 때까지는 그냥 직접 계산이야. 1까지 껴가지고 하는 거는. 요거 안 하는 거예요. 요만큼 계산 본인이 해주세요. 좀 이따. 자, 그 다음 우리 967번 요거 할 거고요. 이거 식만 이렇게 써놔줘. 계산 집 가서 하시고요. 안 틀리겠지? 뭐 383가일 거예요. 384 맞을 거예요. 967 볼게요.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인데 저 식을 만족한데 여기 임의의 실수 xy 써있으니까 이거 다음 항등식이란 거야.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f1 값은 값이 2다 라고 써있고 f7의 값이 몇인지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 풀이 관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f1 값이 1에 2 근데 f7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제공되어 있는데 7값 풀 거잖아. 값을 키워야 돼. 값을 늘려야 돼. 그럼 숫자 키우는 데 목적을 맞춰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저기 있는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요 식에다가 숫자에 넣을 건데 숫자가 커질 수 있게 넣는 게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1 넣어. 1 그럼 여기 2란 값이 되니까 커지잖아. 만약에 이게 낮은 값이면 줄여야 돼. 계속 낮춰주려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키워야 된다. 요 문제는 f2 값은 그래서 따라서 몇이에요? 4 이렇게 된다. 두 개 더하니까 이거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 더 키워야지. 7보다 모자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f3의 값 구하시면 f2 곱하기 f1 요거 하면 되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4여서 8 이렇게 나오겠네. f3 값 구한 거야. 계속 키우는 거예요. f4 값은 2 더하기 2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f2 곱하기 다른 숫자에 대해 항등식이어서 본인 편한 대로 하는 거야. 2 곱하기 2니까 요게 16 얘가 되겠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f 몇이야? 7 요 값은 3 더하기 4니까 여기에서 우리 f3 곱하기 f4로 이렇게 끝내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거 8 곱하기 16 이렇게 곱하셔서 값이 128 이렇게 나오겠다. 키우겠다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영주야 피곤하지? 공부 많이 하고 있어?
화이팅. 이거 잘 보면 좋겠다. 이래야 화이팅. 화이팅. 아,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고 있을 수 있는지. 마음이 아프다. 969.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가 지금 다음 식을 만족시키고 f2 값은 4일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써있어. 지금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일단 기억번부터 풀 거야. 그럼 여기 숫자 얘가 줄어들지. 주어진 것보다. 얘도 줄어들지. 이렇게 해서 줄겠다 라고 하면 주는 방향으로 문제 식을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식에다 우리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0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이거 1하고 1 이렇게 씩 적어주면 값을 줄여줄 수 있어. 이렇게 값 줄이는 구상이 필요해. 쪼갠 거야. 숫자 낮아지게. 그럼 이 값은 몇이에요? 얘 값이 4니까 f1 값은 값이 2가 되겠다라고 하나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값 줄여놨어. 그럼 계속 줄일 수 있어. 근데 0이란 건 그냥 쓰면 되네. 자, 1 요거는 f1 더하기 0. 요 값은 f1 더하기 f0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요 식에서 얘가 어떻게 돼? 얘랑 얘가 이항하면서 없어지니까 f0 값은 값이 0이다. 둘, 이렇게 계산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0은 그냥 나오는 값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돼서 계속 줄여야 돼. 계속 줄여. 마이너스 1 갈 때 잘 봐봐. 마이너스 1 어떻게 할 건지 너네가 알고 있는 거를 보면 이 값이 몇인지 있고요. 1 값이 몇인지 0 값이 몇인지 알 수 있어. 얘네 통해가지고 마이너스 1 가라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도록 요따 1 쓰시고 F2 쓰시고 옆에다 더하기 F-1 이렇게 거시면 여기가 2 빼기 1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저거 하나만 미지수 잡을 수 있게끔 조치하는 거예요, 식을. 요 부분이 이제 약간 피지컬이 필요하네, 값이. 우리가 요것만 궁금해요 라고 해서 있는 걸로 식 짜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요 값이 몇이야? 4, 요 값이 2 이렇게 해서 이항하시니까 F-1 값은 값이 마이너스 2다 구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디귿번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x 저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는데 fnx를 구할 거야. 그럼 fn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f2x 이거부터 해보자. f2x는 fx 더하기 왜? n이 자연수니까 직접 대입해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fx 더하기 x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fx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f3x 값은 그럼 쪼갤 때 fx랑 f2x로 쪼개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값이 몇이야? 얘랑 똑같죠? 일치하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값이 3f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한 번만 더 하고 그냥 풀게요. fx 하나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값이 어때? 얘가 4fx가 되겠지. 지금 이때 여기에서 요 자리랑 요 자리, 요 자리랑 요 자리,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자연수 자리에 일반화 해주시면 n값이라고 써도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fnx는 nfx다 라고 쓸 수 있다. 디귿번 동그라미 기니디어. 그다음 970번 할 거고 두 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두 문제 풀어줄게요. 오늘 합성함수 초기까지 할게. 내일까지 최대한 숙제해야 돼. 오늘 숙제가 적게 나가니까 내일까지 최대한 해올 거고요. 시험 남은 친구들은 대표 문제만 몇 문제만 풀라고 할 테니까 한 5개만 풀 거야. 풀어줘. 4개 5개만. 야, 시험지 풀어야 돼. 영주야, 내일 시험지 풀어야 돼. 알겠지? 네. 자, 970번 갈게요. 지금 여기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써있고 지금 그렇게만 써있어요. 지금 근데 주어진 fx식 형태가 무슨 식이야? 얘식 어때요? 얘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 대한 우리 태도가 첫 번째, a 값이 양수일 때 증가함수다 이거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a 값이 음수일 때 감소함수다 라고 두 번째 두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증가함수일 때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 줄어들겠지. 근데 그때 x에서 x로의 함수이니까 얘가 정의역인데 얘가 다시 공역인데 공역이 치역이랑 정확히 일치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함수값이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문제 자체가. 맞죠? 그걸 이제 증가함수에다 맞춰서 적어주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인데 요거가 어디다 대응되냐라고 읽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모두 대응 다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과 3이고요. 그 다음 요따 대응시키면 얘는 큰 게 우리 작은 게 큰 값이지 그 다음 큰 게 작은 값이지 이렇게 대응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좌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요때는 요 좌표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좌표는요 3, 3 얘를 지나는 함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A, B를 찾아주세요가 첫 번째 과정이고 얘는 요 좌표랑 요 좌표를 대입해서 두 번 읽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씩 해볼게요. 왼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요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3, 3은 3A 플러스 B 요 값은 값이 3이다. 둘. 그래서 두 식을 뺄셈 걸어주시면 마이너스 4A 요 값은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 값은 값이 1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1 넣으니까 B 값이 0이네. 그래서 1하고 0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거 써있지. 그래서 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 건 다 지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에 맞춰서 얘는 감소함수인데 마이너스 1, 3이라는 좌표랑 그 다음 3,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지나간다니까 마이너스 1,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은 값이 3이다 하나 그 다음 3A 플러스 B 값은 값이 마이너스 1, 둘. 그래서 두 식을 뺄셈 걸어주시면 마이너스 4A 값이 4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B 값이 2다 라고 해서 둘을 곱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두 문제 풀라고 할 거는 973하고 974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 내일 1시간 정도 합성함수랑 이렇게 좀 나가다가 숙제해온 거에서 답지는 다 줬을 거야. 유석이 답지 있어? 그 채점 꼭 해오시고요. 질문 몇 개 받아가지고 클리닉 해야 돼. 알겠죠? 계속 쌓이면 안 돼서. 질문 받을 거야. 다영아 내일까지 해와야 돼. 꽉꽉 채워서. 지금 어, 그래가지고 질문 받을 거야. 네. 최대한 1시간만 나가고. 이렇게 두 문제 지금 해봐주세요. 973, 974. 두 문제 해봐주세요. 손톱 아파. 뭐야 왜 안 나와? 수아 잠수네. 이 정도쯤에 오는데 늦어도.
자, 해볼게요. 973번 1차 함수 얘의 정의역이 저렇게 써 있고요. 공역이 써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치역 써 있을 때, 공역이 써 있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역이면 y 값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제공되어 있는 거, 그냥 될 수 있는 거가 나와 있는 거. 따라서 1차 함수 지금 다음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 값이 양수일 때 조건과 a 값이 음수일 때 조건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끊어 푸는 게 맞아. 그래서 얘가 양수값으로 잡아놨을 때 다음 정의역이 1에서부터 2까지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 x에다가 1을 내가 넣어줬을 때, 그 다음 x에다가 2를 넣어줬을 때 y값이 몇하고 몇이 될 수 있는지 y값을 적어줄 거야. 함수값을 적어줄 거야. 다음 함수에다 1값을 우리가 대입해주면 이 값은 a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을 넣어주시면 얘가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한국말로 치역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1에서부터 그 다음 여기 2a 플러스 1까지다 라고 치역의 범위가 요 범위야. 근데 공역의 범위가 어디야? 저기 2에서부터 6 사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공역이 더 큰 포함관계잖아, 집합관계로.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y값의 수직선을 잡아주시면 여기 a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 2a 플러스 1, 다음 숫자는 어디 안에 포함된다? 저기 2랑 6 사이에 포함된다 라고 1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할 때 어떻게 해? 얘가 크거나 같다. 왜? 같아도 우리가 파란색이 큰 거 맞거든. 그 다음 여기 크거나 같다. 같아도 파란색이 큰 거 맞거든. 같은 것까지 포함관계로 인정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항하시면 첫 번째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그 다음 또는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이쪽에서 이항하시면 값이 몇이야? 5니까 2분의 5. a 값이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우리 여기 전제하에서 푸는 거니까 요 범위 되는 거 맞네 라고 하나 확인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포함관계로 그냥 푸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수범위 잡아주시고요. 요거 똑같이 1일 때 2일 때 똑같이 잡아줘. 그래서 그때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a 플러스 1 되고요. 2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 얘가 2a 플러스 1 얘가 돼요. 맞지?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a 플러스 1과 2a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가 잡혀있는 거야. a 플러스 1이 크세요. 그 다음 여기 2a 플러스 1 이렇게요. 얘가 치역이야 라고 똑같이 잡아놓은 거야. 그랬을 때 수직선 잡아주시고 치역값이 저 공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2a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 a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가 2에서부터 6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똑같이 잡아달라는 거야.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 똑같이 풀어주시면 된다. 이항하시면 값이 a 값이 몇이야? 1이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요거 이항하시면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는데 a 값이 음수 하에서 문제 풀었으니까 얘가 안 맞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땡 해가지고 저것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를 잘 봐줘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여기 푸시는 거 알죠? 이렇게 이항해서 2 나눠주고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 저거 왼쪽 것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고 포함관계 볼 수 있으면 돼요. 저거 왼쪽 거 기입 잘 해주고 그 다음 974번 할게요. 974번 연휴 때 푹 쉬어서 더 힘들지 않아? 아닌가? 네, 쉬면 더 힘든 것 같아서 맨날 하면은 맨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914번 볼게요. 자, 다음에 대한 정의역이 A서부터 3이고 치역이 이번엔 치역 나와 있어. 공역이 아니라. 이거 글씨 보는 게 문제 풀이법이야.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 2차 함수는 아까 봐봐. 1차 함수는 특이점이 뭐였어요? 1차 함수 기울기였어. 기울기를 잘 구분하자야. 근데 2차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는 특징점이 뭐게요? 대칭축하고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 2차 함수 하면서 계속 많이 했었어요. 2차 부등식에도 이용했고. 그래서 다음에 대한 요 식에 대한 축을 잡아줘야 돼. 그럼 축을 잡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써주면 x 빼기 a의 완전제곱 더하기 그 다음 옆에 a제곱 썼으니까 7 빼기 a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2차 함수 그림을 그리셨을 때 다음 축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
그 값은 축이 x는 a 값인 거네. 그래서 요따 가상의 가짜 x축이에요. 가상의 x축.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 a 값을 기입할 수 있는데 정의역 범위가 a에서부터 3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축을 포함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숫자 3이 있을 거다라고 범위값 잡아주신 거고, 그때 숫자 3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요만큼 올려가지고 요만큼 범위에 대한 우리가 함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범위의 치역이 6에서부터 b까지니까 얘네 치역은 뭐야? 함수값이라고. 함수값. 따라서 함수값이 된다는 건 지금 다음 좌표가 읽으시면 a, 6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좌표가 3, b가 된다라고 좌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6하고요. 3, b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시면 둘 다 참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기 식에다 대입하세요. a, 6 대입하시면 이거 꼭지점 나온 거지. 7 빼기 a제곱이 첫 번째 이 값이 6이 된다라고 y에다 6 넣어서 계산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a 값 찾은 다음에 대입 줬다 해가지고 3 빼기 a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7 빼기 a제곱은 값이 b다. 이거 이용해서 b가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값을 이항에서 계산 하나씩 해주면 a 값이 뿔마 1 나오는데 문제에서 양수값 a라고 써있지. 그래서 a 값이 1이고요. a가 1. 따라서 1 넣어주시면 값이 4 더하기 여기가 1 빠지니까 6 해서 값이 b다. b는 10이다. 그래서 두 식의 합은 우리가 11이다 라고 나오겠네.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2차 함수 문제는 꼭지점 살려서 풀어야 돼. 앞에 명제 문제도 그렇게 풀었었어요. 어떤 모든 그거 풀 때.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 두 문제 풀게요. 이거 내가 풀어준 거 다시 풀어보는 게 낫다. 알겠지? 일부러 뒤에 것들 푸니까. 네. 그럼 중간에 어정쩡한 문제들만 푸니까 더 안 좋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 꼭 푸세요.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f랑 g값이 똑같다라고 하고 있어. 이게 서로 같은 함수래 라고 읽어달란 거야.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얘를 정의역으로 하니까 얘네 둘한테서만 요게 되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정의역에서만 정의되는 거라고. 알겠어? 다른 범위 아니고.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해당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은 f-1 값은 g-1 같은 정의역일 때 같은 함수 값을 가져야지 같은 함수라는 거야. 그게 같은 함수야. 그 다음 f1 값은요, 값이 g1 값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만 풀어달라는 거야. 두 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함수니까 정의역 같이 대응된다고. 같은 치역에.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 값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겠네. 이렇게 하나 적고요. 대입해 주시면 a 플러스 b, 그 다음 옆에 값이 몇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그냥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시면 값이 2b죠. 2b 값이 마이너스 4다. b 값이 마이너스 2다.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값이 3. 둘이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냥 계산만 잘해달라는 거고. 지금 그래서 대표 문제니까 쉽고요. 978번 할 거고요. 합성함수 내일 해야겠다. 오늘 1대1 대응 1대1 함수까지만 해야겠다. 이래 피곤해. 대표 문제들만 일단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시험 대비 같이 들어. 아니 또 근데 이렇게 늦게 차이 나게 보는데 기말고사 시간은 똑같거든. 그때 보는 시기는. 그래가지고 준비 기간이 똑같아서 해놔야 돼. 978번. 다음 fx랑 gx 있잖아. 얘네가 f랑 g가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세요 써있으니까 이때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할 거래. 근데 fx랑 gx가 같다가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연립해달라는 거지 그냥 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하고 4x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양쪽에 식 나와 있으니까 쓰시고요.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값이 0인데 여기에서 xx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니까 x값이 3 또는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으로 될 수 있는 값이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는 원소가 1하고 3이야. 1과 3 맞아요?
그랬을 때 얘네 갖고 있다 없다 해달라는 거지. 그냥 얘네 갖고 우리가 집합 짜달라는 거니까. 그럼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죠. 근데 문제 맨 끝에 써있어. 공집합 아니라고. 하나 걷어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1값만 내도 되고 3값만 내도 되고 1, 3 되고요. 이렇게 풀어하는 거야. 서로 같은 여기까지는 쉽고요. 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하러 다시 앞에 142쪽 갈게요. 딱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합성함수 하지 말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1대1 함수 기억나시면 좋고요. 일단 1대1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1대1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1대1 함수는 그냥 저 말하고 그냥 일치한데 x값이 달라. 다른 정의역이면 우리가 함수값도 달라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우리 대응관계로 하나 잡을 수 있고요. 대응관계. 그 다음 함수 그래프 관계로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42쪽이에요. 그래프. 자, 이때 x랑 y 얘의 대응관계를 보실 건데 아까 한 것처럼 1, 2, 3 이렇게 쓸 거고 a, b, c 이렇게 쓸 거야. 그때 x 얘가 1일 때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할게요. f. 자, 1이 b에 대응됐어. 2가 a에 대응됐어. 3이 c에 대응됐어. 이렇게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응되는 우리 함수값이 달라지면은 이걸 1대1 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차이를 위해서 내가 저기 공역의 원소를 3개가 아니라 4가지로 바꿀게요. 4가지로. 이렇게 할게. 그러고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한 값은 비어있어요. 얘는 뭐야? 공역인데 얘네는 치역인 거지. 치역이고 공역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하나 빈 값 있어. 그런데 그럼 함수의 그래프에서 지금 다음 말을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주시면 어떤 정의가 되는데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진다 라고 하시려면 반드시 그래프적으로 얘가 이렇게만 그릴게. 이차함수 오른쪽. 지금 이때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값이 모두 달라지는 거 맞지? 맞아요? 그 다음 요거 2차 함수 아래쪽으로 우리 위로 블록으로 하나 더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만. 둘이 다른 함수야. 이것도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값이 모두 달라지지. 맞아? 이 관계처럼 증가 또는 감소여야 돼. 증가 또는 감소다. 감소. 그런데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프 차이 한번 봐드릴 거예요. 일단 요것만 하나 알아주시고요. 없는 거 사이사이에 써주면 돼. 필요한 거 같으면. 그 다음 1대1 대응할 거예요. 1대1 대응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지금 저기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껴진다는 거야. x는 x2랑 다를 때 x1과 2가 다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fx1과 fx2가 다른 것까지 알겠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요거 조건에다가 한 가지가 더 걸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다. 요거까지 들어가지 1대1 대응이야. 그때 그러면 아까 대응관계 보시면 대응을 보시면 아까 잡았던 거에서 내가 맨 처음 했던 그 과정으로 개수가 딱 맞게끔 1, 2, 3, A, B, C 이렇게 했을 때 빈 거가 없어야 돼. 이렇게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하나 비어있잖아. 얘요. 둘의 차이가 그렇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1대1 대응이다도 읽을 수 있는데 1대1 대응 또한 1대1 함수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야. 왜? 1대1 대응이 우리가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는 관계인 거야. 이렇게요. 포함 관계 보시면 1대1 함수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안에 1대1 대응이다. 얘가 들어가는 거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잠깐만. 이거 갑자기 내가 꼬이네. 미안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조건, 요 부분 조건 있잖아요. 요 부분 조건이 똑같지? 요 부분 조건이 똑같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뭐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자, 옆에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 포함관계 조금 이따 다시 적어줄게요.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1대1 함수다.
이거 적어놔 주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그때 그래프 관계로 보시면 그래프 관계가 똑같이 아까 한 거랑 똑같이 그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거 똑같이 x값이 달라짐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함수 그래프로 보시면 x축과 y축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된 거가 맞기 때문에 지금 y값이 공역이란 말이야. 그게 모두 다 정의되기 위해서는 아까 요것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 같은 게 아니라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모두 다 받아줄 수 있는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거 y는 x 세제곱이에요. 또는 y는 x라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이런 식이어야지 우리가 전부 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공역 전부를 치역으로 다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야. 쭉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랑 얘의 그래프적 차이를 둘을 서로 비교하기 위함인데 얘네 둘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 깨지는 과정이 왼쪽 거 1대1 대응이면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였어. 그럼 이거 모두 다 어때? 공역 안에 들어가는 값이잖아. 치역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1대1 대응.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의 그래프를 봐주시면 내가 이렇게 끊어줄 거야. 그리고 여기 색칠해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 그래프는 요렇게랑 요렇게로 끊어진 거야. 그때 요 그래프는 어떻냐?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값이 모두 달라지는 게 맞거든? x값 요길 때 y값, 그 다음 x값 요길 때 y값. 맞죠? 그래서 1대1 함수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요 부분이 공역만 돼. 공역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여기가 뭐야? 치역하고 공역이 안 같아지니까 얘가 1대1 함수다 라고 돼버려요. 얘 1대1 함수밖에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1대1 대응으로 못 넘어가는 그래프예요. 요 자리. 이거 써놔줘야 돼. 요거랑 요것만. 네, 받아가 주세요. 그래서 아까 포항관계 아까 말했던 거 그거 맞고요. 갑자기 내가 꼬였어요. 미안.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1대1 함수가 되는 상태에서 대응은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더 추가돼서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럼 1대1 함수만 되는 얘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얘야. 대응이 더 좁은 범위야.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껴있어서 포함관계 적어주시고요. 알아들어요? 한번 한 적 있어서 그래도 좀 나을걸? 여기까지는 역함수 같은 데가 좀 간당간당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적게 풀어서 거기부터 넘어갈게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너무 쉽고요. 항등함수는 우리가 그냥 y는 fx, y는 fx식이 y는 x 이거 그냥 적어주세요. fx는 x. 항등함수 그냥 말뜻 자체가 정의역에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값은 저거밖에 없어. 항등함수 오직 하나야. y는 x. 그러니까 말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원소 x에 그 자신 x가 서로 대응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항등함수야. 그래서 fx는 x다. 저기 밑에 써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 전에 했었는데 상수함수가 뭐예요? 이번 시험 범위 하면서도 많이 봤지? y는 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y는 2. 모든 값이 다 2에 대응돼. x를 뭐를 넣어도. 맞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y는 2란 거 이렇게 적지? y가 2. 그래서 x값 뭐든 넣어도 그냥 다 2야. 라고 해서 우리가 대응 관계로 어떻게 꼽히는 거야? 얘네가 한 숫자로 다 꼽힌다 라고 하고 있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지. 하나에 다 꼽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딱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합성함수 내일 끝내고 역함수 한번 더 하고 수요일날 역함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책 갖고 오랄 때 갖고 와. 다음 주 일요일날 책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함수 그때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 따로 해줄 거야. 다음 주에는. 알겠지? 다음 주 건 다 다음 주에 따로 해줄게요. 들을 수 있게 만들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979번 안 할 거고요. 979번 본인이 한다. 밑에 981번 할게요. 981번. 조금 어려운 거 위주로만 할게요. 그냥 981번.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고 f1 값을 f3 값하고 합쳤을 때 값이 10, f2 값하고 3값 더했을 때 9, 2, 1, 2, 마이너스 3. 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지금 저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그런데 1대1 대응 f1 값 더하기 f3 값이 10이래. 그럼 여기에서 1값하고 3값 둘이 더해지는 값이 10이래. 우리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숫자 4, 5, 6에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지 숫자가. 그럼 여기에서 5랑 5는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반드시 4랑 6이거나 6이랑 4겠죠. 요거밖에 안 되지 지금 값이. 그랬을 때 두 번째 여기에서 9값을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4랑 5거나 5랑 4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3 얘가 겹치지 두 개가. 숫자가 겹쳐야 되는데 얘는 6이 되면은 겹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F3은 4다라고 식에 써 있는 거야. F3은 4다. 이거 잡아준 거야. 얘만 대응 관계로 봐줘라 라고 하고 있는 문제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알게 된 거야. F2 값 쓰면 5고요. 그 다음 F1 값 쓰면 6이요. 그거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하자 라고 맞춰지는 거야. 둘이 합치시면 11 빼기 4에서 값이 몇이야? 11 빼기 4? 7 이렇게. 그 다음 985번.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수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여야 돼? 아까 썼어요. 단영아 뭐여야 돼? 1대1 대응 함수 되려면 증가 또는 감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증감에서 멈춰야 돼요. 알겠어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1대1 대응이니까 봐봐. 그냥 솔직히 말해줄게. 끝까지 말해줄게 문제를. 자, 1대1 함수까지가 증감으로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증감인데 아까 끊겨 있었고 안 끊겨 있었지. 그걸 연속이라 해요. 연속적이어야 돼. 이게 1대1 대응까지 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증감은 아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얘도 그래프가 증가야. 다 x값이 커짐에 따라 계속 y값 커지잖아. 그게 증가야. 얘도 증가인데 근데 끊겨 있으니까 얘가 우리가 여기에서 멈췄던 거고 아까 옆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잖아. 이거 안 끊기잖아 그래프가. 그래서 연속적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 해서 연속이란 게 끊김이 없다는 거야. 얘는 끊김이 있는 거고 이렇게 끊김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봐볼게요. 여기에서 어쨌든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x-3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풀 거니까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값이 3보다 작을 때를 각각 나눠서 식을 적어 볼 거야. 그럼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 나오니까 ax-3a니까 계산하면 2 플러스 a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 옆에 마이너스 3a 요 값이 y는 이렇게 써 있는 식이겠죠. 그 다음 식 먼저 쓸게요. 요거는 fx는 자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값이 2 빼기 a의 x 이렇게 써주시고 값이 옆에다가 플러스 3a 되니까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히겠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그때 얘네가 1대1 대응이니까 잘 봐봐. 요걸 그래프화를 할 거거든. 왜? 좌표평을 그릴 수 있는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 얘가 x는 3이야. x는 4 잠깐만 요축 조금만 옮기자. x는 3이라는 선이 요 선이 있어요 하나가. 그랬을 때 x는 3의 오른쪽에 적히는 그래프가 요거고요. 식이 왼쪽에 적히는 식이 얘야. 그랬을 때 얘네가 어때야 된다는 거냐면 지금 얘가 증가 그래프면 얘도 증가, 얘가 감소 그래프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끊김없이 그 방향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적어볼 건데 자 1번 우리가 먼저 따져야 되는 건 조건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끊김이 없어야 돼. 이거부터 할 거야. 그때 끊길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해 주는 거야. 언제가 끊길만 하냐면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식이 요거 하나잖아. 식이 하나인데 끊기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식이 하나인데 끊길 수가 있어?
없어. 식이 하나면 그냥 이어져 있는 식이야. 근데 식이 끊기는 지점이 지금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식이 갈라지니까 그 지점을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다 x에다 3값을 대입해주면 다음 값을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빵 나는 거지. 그래서 계산값이 5가 돼요. 얘가 y값이 5가 돼. 그런데 똑같이 요따 3 똑같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니까 얘도 똑같이 x값이 3일 때 y값이 5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양쪽을 확인을 하면서 얘네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야. 끊기지 않아. 끊긴다는 거는 아까 잘 봐봐. 요렇게 그래프랑 얘가 있었지. 이거 요 값을 내가 2라고 x는 2다 라고 적으면 요 그래프가 비어있긴 한데 여기 비어있어. 미포함이야. 근데 2를 넣었을 때 값하고 2를 넣었을 때 값이 서로 다르니까 끊겨있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같아지면 얘가 땡겨져서 여기에서 아까 색칠돼 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연속이에요. 여기 왜 미포함인데 여기 왜예요? 같이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만 체크하는 거여서 상관이 없다고. 저기 미포함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1번 확인을 하면서 얘가 연속이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연속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연속이 됐으니까 연속이 안 되면 연속이 될 수 있게끔 범위 조작을 걸어야 돼. 문제가. 두 번째가 우리가 얘가 증가면은 증가, 감소면 감소가 될 수 있게 증가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감소로 맞춰가지고 식의 범위 맞춰줄 거야. 그래서 얘가 증가한다라고 하시려면 2 플러스 a라는 기울기값이 양수값, 얘의 2 빼기 a라는 기울기값이 양수값, 이걸로 맞춰달라는 거야. 그럼 이항하시면 a값이 얘가 2보다 작고요. 이거는 a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랑 얘가 같이 가야지 서로 둘 다 증가야. 그리고 오란 거지.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값이 2 사이다. 요게 된다는 거야. 쟤도 증가, 얘도 증가.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감소고 얘도 감소라고 하려면 2 플러스 a가 0보다 작고, 그 다음 요거 2 빼기 a가 0보다 작다 라고 해서 다음 첫 번째 값은 a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그 다음 두 번째 값이 a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어때? 교집합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뤄질 수 없는 거네. 감소는 될 수가 없던 거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문제풀이 하실 때 요것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잡아놨어. 잘 봐봐. A값이 지금 어때요? A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다. 이걸로 끝났잖아. 너네 근데 개수가 잘 봐봐. 집합에서부터, 그러고 1차 부등식부터, 1차 함수부터 우리 함수라고 써있거나 1차 함수라고 써있거나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 여기 값이 A값이 얘가 개수인데 0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미지수 개수를 가질 때 0 이거 넣었어. 그럼 요 함 없어지지. 2x 빼기 1이죠. 그냥 식이. 그럼 이거는 2x 빼기 1일 때 그냥 그대로 증가함수 일직선이 돼버리니까 얘도 1대1 대응이어서 A값이 0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끊을 필요 없이 얘가 전부 정답이 된다는 거야. A값이 0일 때 따져줘야 된다고 원래. 개수가 미지수여서. 뭔 말인지 알겠어? A값이 우리 문제 못 푼 거야 이거. 여기 절대값만 실어가지고 풀었거든? 근데 여기 개수가 0일 때 확인은 해줘야 된다고. 개수가 미지수인데 우리 그래서 함수라고 써준 거야. 1차 함수인지 1차 함수 아닐 수 있는지 이렇게 다 따질 수 있는 거잖아. 알죠? 저기 마이너스 2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원래 쪼개는 건데 그 범위가 안 들어가요. 지금 쪼갤 때. 그래가지고 저 A값이 0일 때도 다 포함된다. 문제 없다. 저 범위다. 두 개만 더 풀자. 그 다음 990번까지만 할게요. 함수의 개수부터 내일 할게. 그 숙제 꼭 채워와. 오늘이 제일 적어. 저번 시간에 970번 정도까지 했거든? 970번 정도? 그거 영상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안 들으셨을 수 있는데 밀렸으면 지금 들어와서 채워야 돼. 내가 난도 상만 풀어주거든? 그럼 풀이 방식 맞춰야 되니까 지금 꼭 해주세요. 986하고 990 할게. 두 문제. 986.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고요. G는 상수함수다 라고 써있어. 일단 문제 풀이 풀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값이 있어. 항등함수. 얘가 제일 중요해. 항등함수 뭐라고? y는 x. 넣은 값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제일 쉬워. 풀이 자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F 이 값은 2다.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G-1 값은 강제로 3이야. 근데 여기에서 얘가 상수함수라고 하니까 G란 거는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인 거야. 다 따질 필요 없이 3하고 5 이렇게 넣어서 둘이 계산하자
라고 하는 거여서 항등함수 잘 살려 풀어야 돼. 문제 풀 때. 알겠죠? 항등함수가 제일 쉽다. 상수함수가 개념 자체는 더 쉬운데 항등함수가 문제 풀이에서 가장 쉽게 해주는 포인트예요. 자, 다음 여기 990번 딱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서 fx가 1, 3x 빼기 8,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를 각각 해당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 얘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 자, 여기에서 이제 못 푸는 사람들 그 특징이 우리 fx는 x만 항등함수라면서요 라고 했는데 말 자체를 기억해야 돼. 얘가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x에다 자신 넣으면 우리 대응이 얻다가 자신한테 된다고. 자신 값이랑 똑같이 그 값에 대응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a, b, c가 될 수 있는 값을 따져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때 잘 봐봐요. 내가 만약에 요따가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 그럼 1로 대응돼야 된다고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5라는 숫자를 넣었어. 그럼 얘가 5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요따 7을 대응했어. 그럼 여기 왼쪽 식이 7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는 방식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걸 뭘로 하고 있는 건데 뭘 하고 있는 거야? x값하고 지금 해당 범위가 같아질 때를 계속 따져달라는 거잖아. 그 정역하고 같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값이 x값이 1일 때 1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저 범위 안에서 1값 하나가 체크된다. 정역으로. 그 다음 두 번째 x랑 3x 빼기 8이 같으니까 이항하시면 2x가 8이니까 x값이 4일 때가 한 번이 더 된다. 저 사이 범위에서. 4였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 넣으시면 4로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항등함수 맞다고. 정의역 저 세 값에서만 정의역이 잡힌다고. 그 다음 얘랑 얘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니까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x값은 값이 2 또는 7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해당 범위에서 해당되는 값은 7밖에 안 되니까 7로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해서 여기 7이었네. x는 7.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얘네 모두 합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숙제 여기까지 땡겨줘야 돼. 진짜로. 내일 밤이니까 꼭 해와. 내일 밤이었